오늘 제가 저희 집 소개를 부끄럽지만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난주에 제 친구가 와서 영상을 같이 찍어줬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우킴들이시고요. 그렇게 눈이 높지 않거든? 눈이 너무 높아서 그러는데 나 진짜 눈 안 높은데 100불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사 너무 안 좋아, 그죠? 다 너무 괜찮고 재밌게 찍혔는데 저희 집이 오전에 채광이 확 들어오면서 굉장히 밝고 좀 따뜻한 느낌이 나는데 밤에는 좀 어둡고 별로 안 이뻐요. 편집을 중간까지 하다가 밝은 날에 다시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혼자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거는 확실히 친구랑 얘기하면서 찍다 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고 재밌게 찍었는데 혼자 하는 만큼 차분히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있어서 그거는 그거대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찍는 거니까 첫 번째보다는 그래도 좀 더 잘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항상 중고 가구를 사용하고 이렇게 가구를 알아보고 새로 살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사를 하면서 전에 쓰던 가구를 다 버리고 새로 구매를 하고 꾸미려고 하니까 정보가 많이 없는 거예요. 힘들었는데 그래서 조금 고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을 많이 했어요. 평소에 궁금하셨던 가구가 있으시거나 뭐 원하시는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자세히 적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곳은 저희 거실인데요. 이 아파트의 장점은 일단 채광이 정말 잘 들어와서 빨래도 잘 마르고 아침에 정말 기분이 좋아요. 생각했던 인테리어 디자인은 약간 차갑고 실버 재질이 많이 들어간 그런 거실을 항상 갖고 싶었는데 유행이 탈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집 타일 바닥이랑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과감히 포기를 하고 또 따뜻한 느낌이 나는 그런 집을 꾸미고 싶었어요. 이제까지 집들이를 거의 한 10번을 하면서 친구들이 놀러 오면 반응을 봤는데 항상 물어보는 게 바로 이 식탁이었어요. 이 식탁은 프리덤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리치몬드 이케아 건물에 있는 프리덤이라는 곳에서 처음 봤는데 션이 이 테이블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금액이 너무 비싸서 마지막까지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결국에는 구매를 했습니다. 이 식탁의 포인트는 바로 이 장구 같은 저 하나로 되어 있는 받침이 되게 포인트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안 그래도 좁은 거실이 좀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다리가 4개였으면 답답한 느낌이 들었을 텐데 이게 하나라서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나무가 진짜 재질이 딱 좋은 게 느껴져요. 이거를 보고 아이케아 가서 비슷한 식탁을 봤는데 확실히 만졌을 때 그 나무 결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이거를 결국에는 구매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후회하지 않고 있고요. 이 의자도 거기에 이제 세트로 같이 디스플레이 되어 있던 건데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튼튼하고 그냥 이렇게 딱 있는 게 되게 잘 어울렸어요. 같이 안 살 수가 없었다. 온라인으로 사시면 내고가 안 되잖아요. 실제로 가서 사면은 이제 직원분이랑 얘기하면서 좀 스몰 토크 하면서 나 이제 이사 가는데 뭐 사고 싶어 이렇게 세트로 사고 싶어 하면 직원분이 이제 배달을 무료로 해주시거나 여기는 배달비도 진짜 비싸잖아요. 그러면 의자를 하나당 뭐 $50 정도 깎아줄게 라고 하시거나 이렇게 딜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살 때 조금 할인을 받아서 샀어요. 그래서 총 할인 받아서 얼마에 샀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가 예전에 써놨던 노트가 있어서 보고 금액을 적어드릴게요. 여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커피 스테이션을 꾸며놓은 뒤로 제가 나가서 커피를 먹는 비중이 확실히 확 줄었어요. 물론 나가서 먹는 재미가 있긴 하지만 밖에 나가는 비중이 많이 줄었어요. 이 캐비넷은 제가 실제로 볼 수가 없고 온라인에서만 구매를 할 수가 있어서 엄청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높이가 너무 낮으면 커피 내릴 때 되게 불편하잖아요. 저의 다리 길이를 재고 사이즈를 비교를 하고 엄청난 고민 끝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 나무 컬러가 식탁에 비해 조금 너무 연한 밝은 컬러라 처음에 왔을 때 100% 마음에 들지는 않았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의 포인트는 이 불투명한 유리예요. 불투명한 유리에 푹 빠져가지고 제가 이 불투명한 유리를 선호한 이유가 수납 공간이 너무 부족해요.
주방이 진짜 좁거든요. 항상 그릇이 놓을 데가 없어서 불편했는데 근데 여기에 그릇을 넣었는데 투명한 유리창이면 진짜 너무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투명한 유리가 있는 걸로 찾아다니다가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로 세트가 아니고 A, B, C, D 이렇게 모양이 4개가 다른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3가지로 구매해서 매칭을 해봤어요. 원하시는 걸로 골라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제가 근데 이 집 소개 영상을 찍기 전에 고민을 했던 부분이 호주에서 다 구매를 한 게 아니고 좀 예쁘고 귀엽고 이런 거는 한국에서 택배를 받았어요.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이런 질문을 하셔도 이거 한국에서 샀어요 하면은 너무 도움도 안 되고 죄송해서 미루고 미뤘던 거거든요. 근데 저의 생각은 한국에서 사는 게 훨씬 예쁘고 질도 훨씬 좋아서 만약에 되게 많이 구매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차라리 택배비가 좀 들더라도 한국에서 구매하시는 것도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호주에서 사면 그냥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한 20-30불 더 비싸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사면 결국에는 금액은 비슷해진다. 그래서 기왕 사시는 거, 마음에 드는 거, 예쁜 걸로 사는 걸 추천합니다. 물론 호주에도 예쁜 그릇 찾으려면 충분히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세트로 사는데 15만 원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1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제가 2인 세트를 2개 산 거거든요. 그래서 밥그릇이랑 국그릇이랑 파스타, 면그릇, 이런 앞접시 이런 것까지 다 해서 10만 원이면 나쁘지 않죠? 정확한 금액은 제가 다시 한번 찾아서 옆쪽에 사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접시 같은 거 위에 공간 활용하고 싶을 때 이런 거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있으면 진짜 편하다. 에어프라이랑 전자레인지는 사실 기능을 별로 따지진 않았어요. 무조건 예쁜 거로 골라서 샀습니다. 숀한테 골라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숀이 고른 건데 이 제품은 크럼블입니다. 크럼블에서 구매를 했고 이게 6리터짜리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바스켓이 굉장히 넓어서 요리할 때 편하게 쓰고 있어요. 색깔이 되게 다양해요. 하얀색으로 살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초록색으로 구매했습니다. 제가 원래 좀 초록색을 좋아하기도 해요. 이거는 데반티에서 구매한 전자레인지입니다. 이것도 무조건 디자인만 보고 샀고요. 이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불투명 유리에 꽂혀가지고 산 쟁반이에요. 사실 쓸 일은 많이 없는데 가끔 혼자 밥 먹거나 커피 먹을 때 여기에다 올려가지고 먹으면 기분이 조금 좋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에어프라이랑 전자레인지랑 소개를 끝냈습니다. 한 산지 벌써 4-5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아무 문제 없이 잘 쓰고 있어서 그대로 가져왔고 항상 그라인더가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같은 색상으로 그라인더도 구매했습니다. 생각보다 그라인더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저는 에스프레소 머신이 더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싸겠지 이러고서는 아무 생각 없이 알아봤는데 거의 비슷한 가격이었어요. 제가 평소에 블랙커피 위주로 많이 마시거든요. 그라인더가 있으니까 조절이 가능해서 여기 보시면 풀오버로도 내려먹고 콜드브루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조절이 가능하니까 확실히 블랙도 여러 가지로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완전 콜드브루에 푹 빠졌습니다. 제 친구들이 항상 오면 여기를 배경으로 이렇게 딱 인스타그램 사진을 찍고 가더라고요. 커피잔 받침대는 테무에서 구매를 했어요. 재질이 좋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좋지 않아요. 굉장히 약합니다. 어차피 무거운 거 올려둘 일은 없을 것 같아서 테무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것도 테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얘도 테무에서 구매했어요. 테무에 홈카페라고만 검색을 해도 엄청 많이 뭐가 많이 나와요. 이거는 태국에서 샀어요. 후지산 같기는 한데 일본에서 산 거 아니고 태국에서 구매했습니다. 요거의 포인트는 요 안에가 이렇게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근데 이게 다 직접 빚으신 거래요.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왔어요. 친구들이 집들이 올 때 이렇게 컵을 사다 주더라고요. 진열을 해놨습니다. 요 커피 주전자는 한국에서 저렴하게 구매했습니다. 그 유명한 브랜드 있잖아요. 하얀색으로 된 거. 그거는 진짜 너무 비싸서 내가 그만큼 이용할 것 같진 않아서 그냥 저렴한 걸로 구매했습니다. 사진은 직접 찍은 거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 감성 엽서 치시면 이렇게 쫙 나와요. 엄청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한국에 가면 이런 감성 소품샵 다니는 걸 진짜 좋아해요. 그런 거 하려고 한국 들어가는 진짜 그런 사람인데 갈 때마다 예쁜 엽서를 하나씩 사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붙여봤더니 이게 너무 다 다른 느낌이라 오히려 약간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작가분한테 같은 색감으로 이렇게 사서 붙였더니 확실히 통일감이 있어서 좀 더 차분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엽서로 방을 꾸미고 싶다고 하시면 여러 가지 마음에 드는 걸로 사서 붙여도 좋지만 나는 꼭 그렇게 특별한 장소가 아니어도 된다고 하시면 그냥 한 세트로 여러 장 되어 있는 거 사신 다음에 꾸미면 좀 더 깔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계절이 바뀌면 요것도 포스터 같은 걸로 이제 바꿔주거든요. 겨울이 오니까 겨울에 맞는 그런 엽서나 겨울에 맞는 포스터로 또 바꿔줄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집이 막 가구를 이렇게 바꾸지 않아도 이런 포스터나 조그만 소품 하나만으로도 분위기가 좀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많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큰 가구가 아니고 이런 작은 가구가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보기에는 그냥 가벼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마블 재질이라 엄청 무겁고 제가 이거를 사고 싶던 이유는 일단 저희 집에 큰 가구들이 우드로 되어 있어서 이것만큼은 우드가 아닌 걸로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인터넷을 진짜 며칠을 뒤집다가 요거를 발견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너무 제 버젯보다는 비쌌어요. 그래서 하나만 사자. 쇼니 해결책으로 하나만 사는 거 어때? 둘 중에 하나만 사자 했는데 제가 이거는 둘이 함께 있어야 예쁘다. 저의 고집 끝에 두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도 할인을 하고 있었는데 할인했을 때 금액이 250불이었어요. 원래는 더 비쌌고 이것도 그 정도여가지고 두 개 해가지고 한 500불 미만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한국 가구랑 비교를 했을 때 되게 비싸게 느껴지는데 카펜터가 그래서 연봉이 높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가구가 정말 비싸요. 저거 진짜 조금 멋있다 하면 그냥 1000불이 넘어버리는. 그래서 가구를 살 때 생각보다 돈을 많이 썼어요. 그 생각까지 했어요. 한국에서 가구를 산 다음에 컨테이너로 배를 해가지고 해상 컨테이너로 보내면 더 쌀까? 이 생각이 들었는데 가구나 전자제품 같은 거는 이제 워런티도 있고 혹시 교환하거나 환불해야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호주에서 다 구매를 했습니다. 커피 테이블은 아직도 잘 쓰고 있어요. 이 커피 테이블은 후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저렴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잘 쓰고 있어요. 처음에 왔을 때 막 이런 데가 좀 스크래치가 나 있어서 속상했거든요.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왜 스크래치가 나서 왔어 그랬는데 그냥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어요. 호주에서 뭔가를 살 때 약간 뇌를 빼고 사면 스트레스를 좀 덜 받습니다. 그리고 이 소파는 아이케아에서 구매를 했고 아이케아에서 지금 할인 중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 갔다 왔는데 이거를 350불에 샀는데 지금 229불? 진짜 싸게 할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쇼니랑 저랑 엄청 속상했는데 지금 만약에 이 아이케아 소파를 사시려는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할인된 금액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이런 디자인의 새로운 아이케아 소파가 나온대요. 그래서 릴스를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직까지 풀리진 않았는데 곧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그런 소파예요.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이 사고 싶다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가 신제품도 보시고 비교하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소파를 일체형으로 사지 않고 이렇게 따로따로 된 개별형 소파를 샀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 집 거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좁은데 주방이랑 거실이 함께 이렇게 있는 구조잖아요. 소파를 이렇게 등받이가 이어져 있는 걸 놓으면 너무 딱 거실, 주방 이렇게 나눠지는 느낌이 날까봐 일부러 이렇게 개별형 소파 체어를 샀습니다. 의자가 넓어서 일단 앉았을 때 굉장히 포근한 느낌이 들고 등받이가 있어서 편해요. 저는 팔걸이가 없어서 좀 불편하다고 하는데 저는 한번 앉아보고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만약에 일반 소파를 샀으면 엄청 비쌌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낀 돈으로 이거를 사자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이거를 아끼고 이렇게 테이블을 구매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집을 꾸밀 때 버젯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넘기지 않는 선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사실 최종적으로 과소비를 하지는 않았어요. 이거를 사고 싶으면 여기에서 금액을 조금 줄이자, 저거를 사고 싶으면 다른 데에서 금액을 좀 줄이자. 결국에는 적정선에서 잘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엄청나게 큰 TV, 이게 다들 오시면 TV를 왜 이렇게 큰 걸 샀어? 라고 할 정도로 저희 집에 비해 굉장히 큰 사이즈의 TV인데 사실 요거는 실수했어요. 제가 전자제품은 다 하베이노만에서 샀거든요. 하베이노만에 가시면 이따만한 TV가 막 열 몇 개가 붙어 있으니까 사실 이게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와요. 아, 보통 요 정도 사이즈의 그 TV구나. 제가 일단 이거를 사이즈를 제대로 안 재고 산 거예요. 그때 또 막 이게 마지막 남은 제품이라 할인을 하고 막 또 그래가지고 혹해서 사버린 거죠. 근데 막상 집에 왔더니 세상에나 TV가 너무 큰 거예요. 저희 집에 비해. 이 문제는 이거에 맞는 TV 테이블 찾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이 TV에 맞는 TV 테이블을 사려면 적어도 1m 70cm는 넘었어야 됐거든요. 이렇게 쟀을 때. 그래서 그거에 맞는 사이즈를 찾으려고 했는데 아이케아에는 제가 마음에 드는 1m 70cm 이상인 게 없었고 다른 사이트에서 봤는데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하다가 겨우 찾아냈습니다. 캐비넷 산 곳이랑 같은 곳에서 구매를 했고요. TV가 검정색이잖아요. 그래서 검정색 밑에 일부러 이거는 다크 체리 색상으로 샀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좋아하는 불투명 유리로 된 걸로 샀어요. 그 외에는 이제 사운드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과소비를 하긴 했어. 이거는 사실 없어도 되는데. 아무튼 샀으니까 잘 쓰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굳이 안 샀어도 됐을 것 같아요. 스피커가 없으면 이게 소리가 잘 나오나? 이거는 제가 진짜 잘 샀다고 생각하고 있는 가성비 너무 좋은 K마트에서 구매한 고양이 화장실입니다. 아무리 제 고양이지만 제가 밥 먹고 있을 때 옆에서 이제 화장실 가면 조금 보기 좀 그렇긴 해요. 고양이들도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화장실을 갈 수 있고 저도 안 봐서 좋고 이렇게 진짜 추천하는 화장실템입니다. 이거를 테무에서도 팔더라고요. 근데 K마트가 더 쌌어요. 그래서 K마트에서 샀는데 이거를 산다고 해서 화장실이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화장실을 쓰던 거를 넣어줬어요. 이렇게 구멍을 통해서 애들이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합니다. 아, 맞아. 그리고 이거 진짜 추천하는데 이 모래 매트 있잖아요. 헬시냥이 모래 매트인데 제가 몇 년간 쓰고 있는데 진짜 좋아요. 애들이 한 번 이렇게 밟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딱 모래가 이 매트에 딱 다 들어가요. 그래서 바닥에 모래가 안 굴러다닙니다.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셨죠? 아무튼 이거 진짜 제가 써본 모래 매트 중에 제일 좋아요. 숀의 스케이트보드라든지 캣 스크래처, 그리고 잘 보지 않지만 요리책, 파스타 만드는 기계, 화목해 보이는 사진도 좀 놔줬습니다. 그리고 카페트도 이케아에서 구매를 했어요. 저희 집이 약간 하얀색, 나무색 이렇게 꾸몄기 때문에 소파랑 카페트 이런 거는 이제 포인트를 줘가지고 좀 심심함을 없앴습니다. 이렇게 대충 거실 소개가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냉장고는 그렇게 큰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이 사이즈에 맞는 걸로 구매를 했는데 냉동실이 항상 위쪽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밑에 있는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서랍형이라서 확실히 편하고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냉동실을 하나 더 사기는 했습니다. 야, 너네 주방 되게 이쁘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벽이 되게 촌스러운 연두빛이었어요. 할머니 옥장판 같은 그런. 근데 어떻게 해도 안 이쁘길래 제가 타일인 척하는 스티커 제품을 사서 이렇게 붙인 거예요. 잘 붙였죠? 깜짝 같죠? 소스통 같은 거 진열해 놓는 거는 아이케아에서 구매를 했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거의 다 한국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잘 산 아이템 같은 거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밥솥은 정말로 한국 밥솥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이거 저거 쌀 좋은 거 사 먹어봐야 소용없고
이걸로 밥해 먹고 있는데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키친타올 같은 거 놓고 이렇게 뽑아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걸어 놓는 그런 건데 이것도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자석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메모나 뭐 그런 거 붙여놔도 괜찮아요. 요거는 계란 트레이입니다. 이 계란 트레이가 진짜 편한 게 이렇게 마지막 하나 딱 하면 이렇게 넘어가요. 저희가 계란을 진짜 많이 먹어요. 삶은 계란 먹고 계란 후라이 먹고 그래서 항상 계란을 3판씩 사는데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화목해 보이는 컨셉으로 하나 갖다 놨고요. 요건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요리할 때 여기 올려놓는 요것도 테무에서 샀습니다. 이 시계는 제가 알람 시계로 쓰려고 샀는데 와즈가 하도 떨어뜨려서 결국에 여기로 이사 왔어요. 주방에 놨는데 또 나름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아, 이거는 사실 전자레인지 그거예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원래는 전자레인지를 여기에 놓을 생각으로 이걸 구매를 했는데 전자레인지가 생각보다 가로가 너무 넓어서 여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다 쓸까 고민을 하다가 또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밥솥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저는 제 브이로그에 나왔지만 고장이 나가지고 새로 산 스토브입니다. 오븐기는 여전히 고장난 채로 있어가지고 이 안은 그냥 프라이팬 보관함으로 쓰고 있어요. 얘도 새로 산 식세기인데 어쩌다 보니까 다 보쉬로 샀는데 보쉬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가면은 추천을 다 보쉬로 해주길래 보쉬로 했는데 저는 사실 뭐 꼭 그거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예쁜 걸로 샀는데 그 예쁜 게 보쉬였어요. 아, 맞아. 이게 진짜 추천하는 거 바로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칼 제가 찾아볼게요. 이따가 이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칼이 이렇게 딱 들러붙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맨 처음에 이게 도마도 되는 건가 했는데 도마 기능은 아예 없고 딱 요 칼 거치대로만 쓸 수 있는데 사실 그냥 칼만 거치하기에는 금액이 조금 좀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일단 예쁘고 편리해서 샀습니다. 이거는 아이케아에도 아마 판매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아이케아에도 있고 뭐 K마트에도 있고 이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작은 사이즈가 갖고 싶었어요. 설거지를 잘 안 해요. 설거지를 안 하고 그냥 한 번 이제 물로만 헹군 다음에 식세기에 다 넣고 한 번에 돌리는데 이게 너무 크면 제가 요리를 할 공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한 걸 놓고 요리는 여기서만 하고 있습니다. 주방이 진짜 좁아요. 그래서 요리를 하려면 여기에서만 해야 되는데 다행히 제가 요리할 때 착착착착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하는 스타일이라 괜찮은데 만약에 내가 좀 요리를 좀 지저분하게 한다 하는 스타일이면 진짜 아일랜드 키친 하나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집입니다. 이거는 테무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냄비 받침입니다. 이렇게 눌리면서 냄비 받침이 되는 건데 3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쓰시고 난 다음에는 바로 이렇게 꽂아두시면 됩니다. 이거 은근히 인테리어도 되고 냄비 받침도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추천드리고요. 이것도 모자걸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 제품이고요. 이거는 테무에서 산 신발장인데 거의 유아용이에요. 보시면 신발이 반 정도 삐져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 왔을 때 그냥 버릴까 생각했어요. 근데 그냥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질이 진짜 별로예요. 보이시나요?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솔직히 힘줘서 누르면 이 나무 다 부셔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정도로 퀄리티가 안 좋습니다. 40불 주고 테무에서 샀는데 다시 살 거냐고 물으시면 안 살 것 같아요. 이 침대는 하베이노만 옆에 도메인에서 구매를 했고 매트리스는 템퍼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침대는 웬만하면 온라인에서는 사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자는 거다 보니까 실제로 누워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컸어요. 템퍼에서 매트리스를 구매하고 침대 프레임이랑 저 사이드 테이블까지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퀸 사이즈인데 킹으로 샀어도 됐을 것 같아요. 어차피 방에 이거 말고는 다른 가구를 놓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퀸인데 둘 다 덩치가 커서 좀 좁아요. 이거는 제가 진짜 예전부터 꾸미고 싶었던 행잉 카페트예요. 카페트는 테무에서 구매를 했고 테무에서도 그렇게 싸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되게 카페트가 두껍고 무겁거든요. 행잉 카페트라고 해서 꼭 뭐
벽에 걸어야 되는 카페트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카페트를 구매하신 다음에 벽에 거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무거워서 벽에 안 붙는 거예요. 테이프로도 붙여보고 뭐 스탬플러도 꽂아보고 했는데 계속 떨어지고 보여드릴게요. 테이프를 붙였다가 떼니까 페인트까지 다 떨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몇 개월째 못 붙이고 있다가 커튼 거리를 사서 붙였습니다. 커튼 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벽에다가 박았고요. 대신에 저 위에 조그맣게 거리를까봐 이렇게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무게를 좀 분산시켜가지고 이게 지금 안정적으로 잘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엽서랑 마찬가지로 이제 겨울이 되면 겨울 느낌으로 꾸며주고 여름이 되면 여름 느낌으로 꾸며주고 이렇게 조금 기분 전환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별거 없고 원래는 이게 신발장이었는데 너무 작기도 하고 신발을 6켤레만 넣는 건 의미가 없어서 그냥 저의 핸드폰 충전도 하고 다리 마사지기랑 손가락 마사지기랑 와즈 밥통 이렇게 놨어요. 이거는 조명이랑 이제 그 콘센트 가리개 같은 건데 콘센트 가리개는 확실히 깔끔해 보여서 사길 잘한 것 같고 예쁘긴 한데 없어도 됐을 것 같다. 왜냐면 와즈가 이거를 자꾸 물어 뜯어가지고 아침에 되게 시끄러워요. 가방 많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가방걸이 사가지고 이렇게 걸어놓으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요즘에 산 거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바로 이 다리 올리는 쿠션인데 다리를 올려놓고 잘 수 있는 쿠션인데 이게 막 푹신한 그런 게 아니고 되게 탄탄한데 푹신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리를 여기 이렇게 올리고 자는 건데 만약에 다리를 안 올리고 나는 등받이로 쓰고 싶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등받이로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컴퓨터 할 때는 등받이로 쓰고 이렇게 다리를 올리고 잘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편해요. 다리를 올리고 자면 불편하지 않나요?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편하고 또 저희처럼 서 있는 직업 계속 하시는 분들은 다리 붓기 엄청나잖아요. 그걸 한다고 해서 다리 붓기가 빠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이것도 제 기준에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사고 싶었어. 그래서 샀어요. 수건 보관 딱히 할 곳이 없어서 그냥 이런 거 사서 수건을 이렇게 꽂아놨어요. 빨래를 막 몰아서 하는 편이 아니라 있으면 바로바로 하는 편이거든요. 수건이 5-6개만 있어도 혹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보관함인데 이거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어요. 이렇게 치실 같은 거 담아도 되고 면봉 담아도 되고 뭐 화장솜 담아도 되고 한데 이게 있으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정리하기가. 좁은 집의 포인트는 수납 공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화장실이 진짜 좁아요. 그래서 이런 틈새 공간을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사이즈를 이렇게 재가지고 샀는데 이거의 좋은 점은 이렇게 슬라이딩이 돼가지고 막 다 꺼내지 않아도 되고 딱 쓸 것만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진짜 휴대폰 중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품은 저희가 샤워할 때 유튜브 틀어놓으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진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센서등. 이 센서등을 찍으려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데 진짜 좋은 게 충전도 돼요. 그래서 이 자석 스티커가 같이 오기 때문에 원하시는 곳에 이렇게 붙여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게 꼭 현관문에 붙이지 않고 용도에 따라서 주방에도 붙일 수 있고 침대 맡에도 붙일 수 있어요. 인테리어로도 이렇게 포인트가 딱 되고 너무 편리해서 잘 산 아이템 1등이에요. 1등. 이거는 친구가 선물해준 명태 액막이입니다. 이거는 한국에서도 유행 중이라 집들이 선물로 베스트 아이템이죠. 이거는 화장실 갈 때 밤에 불 켜기 싫어가지고 여기에 붙여놨는데 이게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밝기 조절도 가능하고 시간도 선택할 수 있어요. 10초, 30초 아니면 계속 켜있기. 이거는 제가 데이지 자취 선물로 선물을 해줬는데 친구들한테 선물하기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희 집을 소개해드렸는데 막 뭘 이렇게 대사를 준비해가지고 한 게 아니어가지고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혹시나 이렇게 쓱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에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어디서 얼마에 샀는지 그런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구 다시면 DM으로. 호주에서 가구 사는 게 쉽지 않았어요. 너무 비싸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 직접 찾아보시면 이 가격대가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라고 맞아. 생각해요. 호주에 이사 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개인 정보를 다 유출. 종종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알아보시는 것 같은 분들이 있어. 눈치가. 뭐 말은 걸지 않지만 이렇게 보면은 이제 고개를 이렇게 하고 핸드폰을 이렇게 보죠. 만약에 마주치시더라도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제가 네 이렇게 하고 바로 문 열고 탈출.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